초대석 시간입니다. 남원교당이 8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남원교당 80년사의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불보살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남원교당의 80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원교당 정인덕 교무님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남원은 춘향의 고장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남원의 지리적 특성 혹은 지역적인 특성은 어떨까요? 지리산 부근에 3개 도 5개 군 시가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시는 남원시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사랑의 도시라고 하고 그것은 이제 춘향이가 이제 태어난 그런 그 소설로 유명한 네. 그 광활루가 있고요. 네네. 그 우쪽으로 함양 옆으로 올라가면 인월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흥북골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남원 시내는 춘향골. 음. 바로 밑에 전라남도 곡성은 인접해 있는데 네. 거기는 심청골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남원을 다녀가시고 그 축음기를 틀어놓고 춘향전을 즐기시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 그런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향이는 절개를 지켰고 심청이는 효성을 지켰고 흥부전은 네. 우애를 지켰다. 네. 예, 그렇게 그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특히 남원의 옛 그 지명은 용성입니다. 용성. 네. 예. 근데 원불교 회상에 참 묘한 것이 대종사님께서 길룡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네. 신용에서 법을 펴시고 네. 또 이제 서울 용산과 사실은 또 네네네. 원불교가 관계가 있는데 남원도 또한 용성이어서 그 용용자가 어찌 보면 원불교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남원교당은 교당 외에도 7개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이렇게 부설기관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남원 사회에 우리 원불교가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남원 교당이 이제 그때 훈타원 종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실 때부터 지역사회하고 상당히 밀착이 돼 있었고 또 태동부터 그쪽에 그 죽산 박씨들이 대거 원불교 회상에 이제 입문을 하셔서 그런 그 원인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제가 거기 원기 98년 부임하기 전에 네. 거기 지구장 교감님이나 또 거기 주임 교무님이 지역사회 교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셔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네. 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이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네. 재가 장기요양 기관 사무실도 운영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도 파견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한 4가지, 5가지 기관을 이미 네네네. 걸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조금 더 이제 확장도 시키고,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작년에는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그 2개를 다시 기관을 인수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원불교의 이상을 정말 실현하고 있는 고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80주년을 맞으셨거든요. 남원교당이 처음 80년 전에 설립될 때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도 궁금하고, 그때 당시는 대종사님이 제세 시절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다녀가신 모습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그렇게 대각을 하시고 정산종사님을 밤에 이렇게 별을 보시고 정산종사님이 점점 호남 쪽으로 이렇게 오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주를 거쳐서 진안으로 대산종사님을 모셔오도록 네네. 할 때도
이미 다 전생에부터 대종사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네네. 대종사님께서 교당 봉불식에 최초로 남원 교당을 오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불연의 씨앗을 심으신 것은 상산 박장식 대원 정사님의 그 집안을 그 죽산 박씨들이 대거 원불교로 입문하는. 아,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네. 그야말로 만석군이셨고 남원 수지 몽심제가 있는데 그곳은 영호남의 상무역 거래도 민간 무역 네. 거래처럼 하는 데고 여러 가지 영호남의 그 서로 교제하는 정보를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센터로 있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산 대원정사님 어머니 계타원 정형섭 대희사님이 박사시와 일타원 박사시와 할머니가 그 몽심제 박씨들을 교화를 해야겠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상산 대원정사님이 그때 이제 서울 경성대학을 졸업하시고 31살인가 2살쯤 되셨을 때 네네. 그 비를 맞으셔가지고 네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그 주막집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셨어요. 네네. 근데 그 박사시 할머니가 상산 종사님 두루마기를 다 그 다리미로 말려가지고 예. 이렇게 그 드렸다고 그래요. 아, 예, 네. 그리고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표적 교화를 아, 상산 종사님 어머니 네. 계타원님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박사시 할머니는 바로 그 밑에 구례 화엄사에 다니시고 계셨던 때입니다. 근데 익산에 생불림이 있다고 네. 박사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제 익산을 가셨어요. 네네네. 예, 그 계타원님이 네. 가셔서 이렇게 동선 나고 있는 걸 보시니까 너무 정말 극락에 온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기운을 느끼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당신이 그때 회갑을 맞이하셔가지고 그 회갑 기념으로 남원에다가 그때만 해도 사실 불법 연구회였잖아요. 원불교는 이제 정산종사님 이후에 이제 원불교라는 네. 교명을 썼고 네네. 불법 연구회를 남원에다가 하나 이렇게 지소를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회갑 기념으로 교당을 조그만하게 교당이라기보다는 가정집 하나를 네네. 지정을 해가지고 문패를 붙였습니다. 그게 원기 23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원기 23년.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2년 그때 이제 초대 남원교당 초대 교무님이 정관음행 교무님이셨고 그분이 한 2년 하시다가 이제 바로 수지 또 그 운봉 거기에 이제 출장 법회를 열심히 정관음행 스님께서 다니시고 원기 25년에 우리 이제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오셔서 22년간 교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내에서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암봉 산 봉우리에다가 교당을 새로 이렇게 지어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원이 교통의 요충지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곡창지대다 보니까요. 굉장히 부가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방금 말씀하신 봉부식에는 대종사님이 다녀가시기도 하셨다는 말씀도 있던데요. 그 모습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참 지나간 과거 역사지만 대종사님께서 남원에 직접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교단 초창기 창립기에 그런 인연들을 맡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우리 박해창 선생님의 이녀 중에 네. 막내딸 우리 박효진 종사님이 또 담양 창평 고씨집으로 시집을 가서 예, 예.
그 고씨들이 또 삼종사 사대오법이 네.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원이 영호남을 이어주는 거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또 이곳에 공을 들이시면서 생각을 깊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리고 우리 정말 선지님들이 곳곳에서 대동하게 네.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년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80년사에 남겨있는 사진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사진은 책 표지입니다. 이번에 원불교 남원교당 80년사에 불보살의 땅 남원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에 있는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원기 23년에 남원 교당이 최초로 정관음행 선생님이 교무로 계시면서 2년간 지내시다가 그때는 이제 4칸이었는데 네. 워낙 작아서 14칸짜리 집을 지어놓고 봉불식 때 대종사님께서 2박 3일간 다녀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지금 대종사님이신 것 예. 같아요. 이 자리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허일 선생님도 지금 왼편에 계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주산종사님이 함께 동행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법설도 하셨으니 여기 모인 남원의 교도들이 얼마나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을 아마 맞지 않았을까. 그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진이 너무 귀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종사님 얼굴을 직접 챙겨는 사람은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그야말로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네. 다 이렇게 제도 받듯이 그때는 문자도 잘 모르시고 네네.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종사님 한번 뵙고 그렇게 참 신심이 나시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밑에 그 14칸짜리 봉불식 때의 그 이를테면 동충리 교당이 아니고 아, 그래요? 나중에 남원시 노암동 금암봉 금암봉 거기가 이제 99계단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거기를 공원화를 해가지고 네네. 남원시에서 위에서 그 운동할 수 있는 헬스 기구도 놓고 공원화를 해놨는데 거기가 과거에 신사터였다고 그래요. 일본 신사터. 네. 근데 원불교가 사실은 몇 군데가 됩니다. 이립교당, 서울교당 이게 신사터 자리가. 네. 근데 여기가 남원 신사터였는데 원불교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 교당을 처음 이렇게 지어서 훈타원 종사님이 네네. 주로 여기 22년 동안 계시면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아, 22년 동안 혼타원 조사님께서 교하신 그 교당이군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기와집은 옆에고 금암봉 옆에 있었고 그 넓은 봉우리에다가 네. 새로 2층 이렇게 그 옆에 신축하신 거군요. 집을 새로 2층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네. 저 뒷부분은 1층인데 네네.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2층으로 보이고 여기 대각전이라고 네. 이제 새로 이렇게 신축을 해놓고 네. 봉불식을 하는데 네. 기록에는 하여튼 2천여 명이 이 산을 꽉 메웠다. 네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대산종사님과 함께 대법회 하신 것 같아요. 네. 요 사진은 그 남원교당에 아주 유명하셨던 유청사 선생님, 교도 회장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지셨고 남원에 그 정화극장이라는 큰 극장을 네네. 가지고 계셨고 땅도 많으신 아주 유지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화극장에서 대산종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대법회를 하던 사진입니다. 교당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금암봉의 교당이 건물은 우리가 지었는데
땅은 그게 신사토였고 시유지였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 땅을 반환을 하고 이제 시내로 내려가거라 해서 이제 남원 중앙교당을 네. 시내다가 새로 이제 냈습니다. 네네. 근데 중앙교당을 낼 때 그때 이제 남원 교육청 네네. 그 안에 이제 지금의 현재의 남원 교당을 짓기 전에 네. 이 교당에서 교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네. 그 교육청, 네. 교육청 건물 위에다가 저 이론상만 지금 올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저 안에서 교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전북교구 남원 지구로 돼 있고 교당도 이제 남원 시내 8개 정도가 있지만 그때는 남원 교구가 네. 전라남도 곡성 네. 그리고 저쪽 임실, 장수 그래서 교당이 23개가 네. 남원 교구 산하에 있어서 네. 아마 큰 남원 시내 그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기원 대법회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남원 교당 본부직 할 때 모습일 것 같은데요. 예, 요 사진은 원기 82년에 그 교육청 자리 돼서 새로 교당을 3층으로 430평 건물을 지어서 봉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남원 중앙교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원 중앙교당, 남원 교당이 또 직선거리로 한 200~300m 옆에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너무 가깝고 남원의 신도시가 도통동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도통교당이 생기고 네. 그 옛날 교당은 이제 폐쇄를 그래서 하고 남원 교당으로 통합하고요. 예, 그래서 중앙교당, 중앙이라는 말을 없애고 이제 원래 남원 교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80년사도 남원교당 80년사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남원 교당의 위치를 잘 설명해 주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지역사회 위치가 해마다 이렇게 남원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오찬회를 하신다는 말씀 예,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원래 그 복지 사업을 오래 하면서 원불교가 지역사회의 어떤 위상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 기관장들이나 특히 이제 관공서하고도 관계를 밀접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원기 98년에 부임해가지고 원불교 대각 개교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남원시 기관장 초청 이제 조찬회 새벽에 이제 하다가 요즘에는 오찬회로 점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각 교당 교무님들, 교도 회장님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원불교 관계인들이 한 30명 그리고 남은 시내 기관장들이 한 30여 명 그래서 한 60~70명이 기관장 초청 오찬회를 매년 대각 개교절에 하고 있습니다. 교우님께서 남원 교당에 부임하신 이후로 특히 지역사회 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지역사회 교화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종교가 사회의 어떤 통합,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대종사님 법은 영육상전 이사병행이라고 하는 공부와 사업을 계속 같이 병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단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지역 사회에서 정말 교육과 복지 사업을 같이 해 나가야 교당이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해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지역사회 교화를 계속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네. 종교단체도 비영리 네, 네. 법인이고 학교 교육사업도 학교 법인도 비영리 법인이고 네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성실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사업은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당에서 남원 시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그 복지 교육 사업을 함께 하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함께 일하는 약 50명의 현재 직원들이 있는데 네네. 그 직원들이 정말 원불교 정신으로 정말 그 진실과 공심, 앞으로 미래 사회는 공심이 있어야 사회 존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을 열심히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다문화 여성들한테 휴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또 다문화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성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들의 몫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교화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남원교당의 역사적인 부분을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남원교당의 교화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80년 동안 깊이 뿌리내린 우리 원불교의 사상과 정신이 녹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사회 교화보다는 교도들과 함께 조금 더 공부하는 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깊게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쭙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교단체 생활을 하든 사회활동을 하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나 그룹에 그 소속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불교가 교당 자체로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공익을 위한 사업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렇게 개관을 해보니까 네. 원불교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시민들이나 타 종교에서 아이고 거기도 이렇게 원불교에서 운영을 하냐고, 지금까지 원불교는 다문화 센터나 여러 기관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잘 운영하는 것 같다, 정말 모범이 될 만큼 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교도님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도님들도 지역사회 봉공활동도 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봉공활동에 합력을, 정신, 육신, 물질로 합력을 하는 그런 길을 뚫어놔야, 그런 길을 터놔야 교도님들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을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수양 연구보다도 결국은 취사가, 작업 취사가 중요한 것처럼 이것이 잘 병진하고 아울러져야 교도님들도 더 공부할 맛이 나고 그러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공부와 사업이 둘이 아니고 정말 생활시 불법이고 불법시 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알고 깨우침이 그닥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방금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80주년 기념법회 모습도 좀 궁금한데, 지난번에 저희 매거진을 통해서 방송해 드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같이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교당의 80주년 기념법회에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육군 103연대 이홍철 연대장 등의 지역 인사와 김해봉,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 행사에 내빈으로 103연대 연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한데 그 내용을 먼저 말씀 나누고 또 계속 볼까요? 네. 이 남원에 103연대가 있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 교무님들이 그 103연대 장병들을 매주 일요일 날 법회 볼 때마다 차로 가서 부대에 가서 싣고 와서 법회 보고 점심을 먹여서 이렇게 가시게 했다고 그래요. 한 3년 하다가 이제 그게
많이 좀 힘이 들어서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남중교당 아주 독실한 우리 교도님의 아드님이 원래 육사를 나오셨는데 연대장 대령으로 저희 백삼 연대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대 안에다가 연대장님의 원력을 모아서 조그마한 법당도 하나 만들어서 지난번 좌산 상사님을 모시고 교구장님이랑 그 봉불식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연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 다큐 영화를 할 때도 장병들을 데리고 오셨고 저희 80주년 기념 행사 때도 10여 명 이상의 우리 교도 장병들을 연대장님께서 데리고 왔고 그날 저희 80주년 기념 법회 때는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시의회에서는 우리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6, 7개 기관 그 보조금, 국고 보조금을 다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그 시의회 부의장님이 칭찬도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용호 국회의원님도 그때 정말 국정감사 마지막 기간이었는데 바쁘실 때문에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와서 축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환영사에 이어 남원교당의 80년사 불보살의 땅 남원이 봉정됐습니다. 문봉진 편찬위원장은 편찬 경과보고를 통해 원기 101년 교당 교의회에서 부인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발족한 후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첨삭과 교정을 거쳐 3년의 작업 끝에 508쪽에 이르는 역사 기록을 출간하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남원교당 80년사 봉정식 하시면서 9분으로 된 편찬위원을 구성하셨고 그 이야기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만드신 역사책이니까 어떻게 이 80년사를 정리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요. 보통 교당은 한 30년, 50년 되면은 역사 정리를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8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역사 정리가 안 돼가지고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분실이 되고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이게 과업이다. 빨리 80년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놔야 그 오래된 서류들도 좀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좀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전임 교무님이셨던 우리 세산 고세청 교무님이 한 1년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그 교무님은 거기서 9년이나 이렇게 살으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하고 둘이 아주 실무를 맡아서 예, 80년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거의 2년 넘게 3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이제 책을 발간을 했는데 1년 동안 고세청 교무님이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가서 원불교 신문에 옛날에 나왔던 기사들을 다, 다 취합을 하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정관음행 선생님 이런 분들은 사진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이제 좀 어렵고 그러기는 했는데 특히 이제 교도님들, 제가 법사님들이 저희 남원 교당만 41명이고 우리 이제 남원시 인월, 수지, 운봉 이제 이런 데까지 하면은 81명이세요. 제가 법사님이. 근데 남원교당 제가 법사님 사진도 처음에 15장 정도밖에 15장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단체 사진에서 그 얼굴이 있으면 그 얼굴을 떼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법사님들 사진 41장도 결국은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교당에 없는 그런 사진들은 원로 교도님들 집에 가서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80년사는 사실 그거 저희 교도님들은 처음부터 새벽까지 그걸 읽고 계신대요.
아, 예,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집에서 90, 80 넘으신 원로 교도님들이 다른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참 읽을 내용이 많다, 읽을 거리가 많다. 네. 거기에 이제 법문도 많이 있고요. 정산종사님 법문이라든지 또 교도님들의 해고담, 역대 교무님들 80년 동안의 역대 교무님들의 해고담, 그리고 또 신앙 수행담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그냥 80년사 책이라기보다는 읽을 거리가 많은 그런 80년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선우진들의 명단까지도 끝에 수록하셔서 남원교단과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총집합되어 있는 그런 좀 역사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한 800페이지 정도 자료를 모았어요. 네. 근데 그게 2권으로 내기도 그렇고 너무 커서 말 그대로 첨삭을 한 300페이지는 요약을 하고 해서 삭제를 해내고 508페이지로 500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 앞서 원기 67년 정제 6천만 원을 희사해 유아교육의 산실을 마련했던 김혜중 교도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기념법회를 하면서 김혜중 정사님께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에 공덕비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부처님께서도 크게 불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크게 헌공하는 신심 있는 불제자가 있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금암봉에서 오랜 동안 교화를 하다가 시내로 내려와서 그 남원시 교육청 자리 600여 평 땅을 살 때 그 당시에 그게 1억 6,500만 원 정도 30년 전에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죠. 네네. 근데 그 땅이 요지이고 교육청 자리가 요지이고 그걸 꼭 원불교에서 입찰을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난타원 김덕현 네. 지금 원로 수도원에 계십니다마는 그 교무님께서 우리 김혜중 수타원 김혜중 교도님이 그 당시에 남원에서 가장 좋은 그 귀빈 한식집 그 요리집을 하셨어요. 네네. 명문장이라는 요리집을 하셔서 굉장히 그렇게 귀빈 한정식집을 크게 하셨지만은 굉장히 불심이 장으셔서 당신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정말 정제를 정말 좋은 데다가 써야겠다. 그래서 당신 평생 번 돈을 교육사업에 학교 하나 짓는 것이 꿈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 난타원 김덕현 교무님께서 그때 전주에 이분의 그 큰 요리집이 하나 한옥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가지고 우리 남원교당 땅 사고 어린이집 짓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을 들여서 결국은 이분이 사남매 자녀를 두셨지만 결국 자녀들도 어머니 뜻이라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결정이 돼서 희사를 하게 됐는데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난타원님께서 김혜중 수타원님을 모시고 김제 원평에 계시는 대산 종법사님을 찾아뵀는데 대산 종법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도 좋다.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 대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수타님이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것이 원불교 남원 교당에 교당 짓는 데 쓰여지고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쓰여진다면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대산 종법사님께서 참 그 특별한 인연이다. 그리고 불심이 장하다. 둘이 언니 동생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그 해중 원강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그 해중 이름을 넣어서 해라. 그래서 지금 36년째 아이들을 졸업을 시켰는데 지금 남원 해중 원강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공덕비도 하나 세워줘라. 네. 우리가 신학문의 저기 사요 중에 공도자 숭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공덕비 세워주라고 했는데 그 숙제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8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아담하게 이렇게 공덕비를 세우게 돼서 그 따님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교우님 옛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끝도 없이 흘러나와서 아,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원교당의 80년이고 이제 곧 10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남원교당의 이야기들이 점점 꽃이 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불공을 어떻게 이어갈지 계획도 세우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남원교당은 어찌 보면 전국의 많은 교당 중에서도 유일하게 많은 부속 기관을 갖고 있고 그 부속 기관의 직원들이 5년, 10년, 15년, 20년을 살아가면서 원불교 정신으로 정말 알뜰하게 그야말로 공익심을 가지고 네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결국 복지나 교육은 휴먼 서비스인데 사람을 향해서 공을 들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인데 앞으로 남원교당은 앞으로 90년, 100주년을 향해서도 이 지역사회 교화 사업이 제가 그때까지는 못 있다 하더라도 제 후임 교무님들은 반드시 그렇게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저희가 이제 기관도 운영하지만 바자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1,200만 원을 노인들, 독거 노인들 온수 매트, 겨울에 온수 매트를 사드리고 또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일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계속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제 때 떡나눔도 4대 종단을 이제 원불교가 또 종교연합은 잘하니까 네네. 제가 가서 4대 종단 성직자들을 모아서 흥부제 때 같이 흥부제전위원회와 남원시와 함께 또 이제 그런 사업을 떡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원교당의 80년을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편지식으로 전달하실 말씀 할 수 있게. 내 영혼에 정말 맑고 밝아서 잡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수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일과 이치 속에 사는데 그 많은 일과 이치를 정말 이무에 사무에 할 수 있도록 일에도 이치에도 걸림이 없을 때까지 도를 공부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내 행실에 불의와 우치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 덕화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를 주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교당의 80주년을 보면 많은 교당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러움의 시간에 단순한 시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 교당의 모습, 또 교당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도들의 모습, 또 역사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끊임없이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어찌 보면 원불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을 그대로 조금 더 가깝게 실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원교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따라가는 후진들이 되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